우리 서로 놓지 말자. 잡았던 두 손 놓지 말자. 아무리 잊으려 애를 써봐도 그게 잘. 품사는 과연 몇 개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8개가 있다 혹은 9개가 있다 혹은 뭐 10개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죠? 정말 몇 개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 아니겠어. 그죠? 그러면서 품사라는 거는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성질,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품사에서 제일 첫 번째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체언이라는 것이 있더라. 그럼 체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 그 단어 자체가 하나의 몸을 이루고 의미를 가지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래, 그걸 체언이라 그래. 그러면 체언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니까는 명사, 대명사, 수사라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 그죠? 그러면서 이제 명사에는 다시 두 가지 나눠진다고 했었죠.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의미 변화의 유무에 따라서.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것을 자립명사라고 이야기했고 자립할 수 없는 것은 결국은 어디에 의지하거나 의존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명칭 붙이기를 의존명사다라고 이야기 드렸었죠. 그죠? 자, 그런데 의존명사는 시험은 나오는 것이 거의 두 가지로 딱 정해진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작문 문제에서 띄어쓰기 문제. 자, 그럼 다시 의존명사는 어디에 의존한다 그랬었지? 앞에 관형어에 의존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앞, 뒤를 다 띄어서 준다라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 의존명사 뒤에 갖다 붙을 수 있는 거 뭐라고 그랬었지? 조사는 갖다 붙는다라는 것. 오늘 조사에 대해서 이야기 또 할 겁니다. 됐니? 예. 그러면서 또 의존명사는 품사의 통용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사와 의존명사의 품사의 통용. 그죠? 예. 다시 자, 의미 변화 유무에 따라서 또 두 가지 나눠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의미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통 명사, 일반 명사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명사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거의 90% 이상이 자립명사, 그 다음에 보통 명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하나의 의미로 고정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고유명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 사람 이름이라든가 지역명이라든가 국가명이라든가. 그죠? 그런데 이 고유명사도 뭐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통 명사, 일반 명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장상에서 어떻게 사용하더라? 세종대왕. 그죠? 우리가 세종대왕이라 한다 그러면 단순하게 고유명사이지만 이 교실에는 수없이 많은 세종대왕이 앉아서 공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그때 세종대왕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고유명사의 보통명사화라고 이야기한다 그랬다.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명사가 있는데 대명사는 다시 두 가지 지시대명사와 인칭대명사 나눠진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서 지시대명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또 뻔하다라는 거야. 뭐하고? 지시관형사하고의 품사의 통용 문제에서 많이 나오더라라는 거. 그럼 어떻게 구분해 주냐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은 지시대명사는 체언이기 때문에 뒤에 뭐 갖다 붙는다고요? 그래, 조사가 갖다 붙는다. 그걸로서 일단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그걸 가지고 된다고요. 지시관형사라고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조사는 또 이따 배우겠지만 힘이 있어 없어? 힘이 없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지시관형사임은 어떻게 하는데? 라고 한다면 관형사는 먼저 이야기했었죠. 뒤에 뭘 꾸며준다고요? 체언을 꾸며준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주느냐의 유무로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책이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는 뒤에 조사 는이 갖다 붙어 있으니까 이때 이라는 것은 지시대명사가 되겠죠. 허나 이 사람이라고 해버리면은 이때 이는 뒤에 오는 사람이라는 체언을 꾸며주기 때문에 지시관형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됐니? 오케이. 그래서 지시대명사는 지시관형사하고의 품사의 통용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인칭대명사라는 것이 있었죠. 그죠? 인칭대명사는 다시 6가지가 있었죠. 1인칭, 2인칭, 3인칭에다가 이제 미지칭 대명사와 부정칭 대명사와 제기 대명사. 그죠? 요 세 가지는 또 익혀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지칭 대명사라는 것은 알 수 없는 누군가를 가리킬 때 쓰는 인칭 대명사라고 이야기했고 부정칭 대명사는 정해지지 않은 누군가를 가리킬 때 쓰는 대명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 갖고 구분이 잘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뭘 갖다 집어넣자 그랬어? 아무란 말을 갖다 집어넣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란 말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말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걔는 부정칭 대명사가 되는 거고요. 아무란 말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말이 안 된다 그러면은 미지칭 대명사다라고 이야기 드렸었죠. 그죠? 자, 마지막 제기 대명사는 어떻게 된다 그랬었지? 앞에 나와 있는 주어를 다시 한번 가리킬 때 쓰는 인칭 대명사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었어? 당신, 자기라는 말이 있었죠. 그죠? 오케이.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당신이라는 것은 높임 표현이라고 했습니까? 낮춤 표현이라고 했습니까?
뭐다? 높임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시 체언의 세 번째 수사가 있다 그랬었죠. 그죠? 예. 그래서 째라든가 째를 갖다 붙여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서수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 밖에 뭐 하나, 둘, 셋, 1, 2, 3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가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자, 순서를 나타내는 우리가 첫째, 둘째라는 것이 보통 명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어.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집의 첫째가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 맞습니까? 그러면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보기에 얘는 순서를 나타내는 서술사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 이 문장상에서는 뭘로 쓰였다고요? 장남, 장녀라는 의미의 보통 명사화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런 것들도 조심해 주면 되는 겁니다. 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용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용언의 정의는 어떻게 내렸더라고요? 활용할 수 있는 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의 내리느냐라고 한다면은 문법 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은 그죠? 활용이란 말이 계속해서 나올 거라는 얘기야. 그럼 활용이란 말 나오게 되면은 딱 뭐만 해당된다고? 용언에만 해당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어.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용언에는 어떤 것이 있다 그랬니?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 그랬고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현재 시제 선 어말음이라고 하는 니은 혹은 는을 갖다 붙여보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됐니? 예. 의미적으로 들어가면 헷갈린다고 이야기했어요. 모습이나 상태를 나타내면 형용사, 움직임이나 동작을 나타내면 동사, 뭐 다 아는 거야. 허나 젊다라든가 늙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구분해버리면 구분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명령형 어미를 갖다가 집어넣었을 때 그죠? 예. 말이 되면 동사고 말이 안 되면 형용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역시 마찬가지로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됐니? 그래서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라 그랬어? 현재 시제 선 어말음이라고 할 수 있는 니은이라든가 는을 갖다 붙여보면 바로 확인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용언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 찾아달라 그랬었죠. 어간, 어미 개념. 그죠? 예. 그래서 어간, 어미란 말은 오로지 어디에만 해당된다고? 용언에만 해당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간이라는 것은 뭐라고 해서 정의 내리기를 활용 가능한 부분까지라고 이야기했고 어미는 어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야.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용언에 관한 것은 앞으로 확장 형태로 해서 계속 시험 문제에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야. 그죠? 그런데 이게 단독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뭐냐라고 했을 때 용언의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을 가지고 문제를 내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거두절미하고 어떻게 보면 된다고 그랬어? 어간의 모습이 바뀌거나 어미의 모습이 바뀌거나 어간, 어미의 모습이 다 바뀌었을 때. 그죠? 예. 기본적으로 뭐라고 그랬더라고요? 불규칙이라고 이야기했었죠. 물론 예외적인 것 이런 데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죠? 리을 탈락, 의 탈락 같은 경우. 됐니? 오케이. 그러면은 걔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간의 모습이 바뀐다 하더라도 뭐라고 그랬더라? 그래, 걔들은 규칙 활용이라고 이야기했더라.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죠. 그죠? 어미의 모습 바뀌는 것까지 설명했었니? 그죠? 오케이. 그럼 어간, 어미도 다 바뀌는 거 얘기했네요. 어간, 어미 바뀌는 사례 하나만 이야기해보자. 뭐였지? 하얗다. 맞습니까? 파랗다. 맞니? 어간만 바뀌는 거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은 두 번째, 그죠? 어미의 모습이 바뀌는 거 한번 살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자, 그러면은 불규칙 활용에서 자, 어미의 그래. 모습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바뀌는 경우를 살펴보자라는 거. 어미의 모습이 바뀐다. 자, 다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에서 어간의 모습이 바뀌고 어미의 모습이 바뀌고 어간, 어미의 모습이 바뀐다라고 했을 때 뭘 갖다 집어넣으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더라? 어미에다가 아어니라고 이야기했었죠. 됐습니까? 그래.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건 몰라도 관계없어. 나중에 어간의 모습이 바뀌는지 어미의 모습이 바뀌는지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구분하라고 얘기했을 때에 뒤에다가 뭘 갖다 집어넣는 연습하자고요? 아어니를 갖다 집어넣는 연습을 해주면은 제일 쉽게 파악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어미의 모습이 바뀌는 것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거 한번 보자. 푸르다. 됐니? 오케이. 자, 푸르다의 어간은 어떻게 되죠? 푸르고 하니까 푸르까지가 뭐가 된다고? 그래, 어간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보면 되겠네.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뒤에다가 뭘 갖다 집어넣는다고요? 역시 아은이를 갖다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더라. 맞습니까? 예. 자, 아를 갖다 집어넣을까? 어를 갖다 집어넣을까? 했더니만은 용언 어간이 뭘로 끝났다고요? 모음이 음성으로 끝났으니까 뒤에다가 뭘 갖다 집어넣자? 어를 갖다 집어넣자. 그죠? 그랬더니만은 푸르어라고
이야기하니 아이고 풀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지? 푸르러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거. 됐니? 오케이. 그래 본다면은 앞에 어간 푸르는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푸르러 왔어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분명히 우린 뒤에 어미에다가 뭘 갖다 집어넣었지? 어를 갖다 집어넣었네? 그런데 지금 남는 게 보니까 뭐라고요? 러더라라는 겁니다. 됐니? 그러면 선생님, 리을이 하나 생성됐으면 됐네요. 그죠? 예. 자, 그렇게 보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었죠? 왜냐하면 생기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떨어져 나가거나 바뀌는 거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죠? 그렇다 그러면은 얘는 떨어져 나간 것도 아니면은 결국 뭘 수밖에 없는 거야? 바뀐 것이라고 봐줘야 되겠죠. 뭐가 뭘로 바뀌었다고요? 어가 러로 바뀐 것이다. 이렇게 봐줘야 된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은 어미가 바뀌었으니까 얘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 불규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더라. 됐니? 예. 그럼 무슨 불규칙이라고 얘기할까? 어불규칙이라고 할까? 러불규칙이라고 얘기할까? 만약에 어불규칙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후에 어미의 모습이 바뀌는 것은 전부 다 어불규칙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뭐 갖다 집어넣으니까 아언이를 갖다 집어넣으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어불규칙이 아니라 러불규칙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어미는 바뀐 것을 가지고 명칭을 갖다 붙인다라는 거 요거 잊지 마세요. 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미의 모습이 바뀌는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하다라는 용언이 있더라. 됐니? 예. 이때 하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두라고 해도 상관없을 거고요. 예, 한자로 한다 그러면 할위자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어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고 하니까 하까지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맞니? 오케이. 자, 여기에다가 이제 뭘 갖다 붙일까? 아와 어 가운데에서 앞에 있는 어간의 모음이 양성으로 끝났으니까 뒤에 뭘 갖다 붙인다고요? 아를 갖다 붙이면 되겠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생각해보자. 아를 갖다 붙였더니만은 우리는 이를 하익합니까? 안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일을 하여 이렇게 이야기해버리잖아. 됐니? 오케이. 그래서 아를 갖다 집어넣는데 만들어지는 것은 하여 이렇게 되더라라는 것 아니겠어. 그래 본다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어간 하는 그대로 하로 왔고요. 맞습니까? 예. 아를 갖다 집어넣는데 문제는 뭘로 바뀌어버렸더라고요? 여로 바뀌어버렸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죠? 그럼 뭐가 바뀌었어? 어미가 바뀐 것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죠? 예.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얘 뭐라고 할 수 있겠니? 불규칙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고, 그죠? 예. 무슨 불규칙? 역시 마찬가지로 아불규칙이라 안 하겠죠? 여불규칙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되겠네. 그래, 얘는 여불규칙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니? 근데 외울 필요 없어요. 됐니? 예. 요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라고 한다 그러면 보기 박스나 네모 박스에서 이렇게 설명할 거란 말이야. 불규칙 활용에는 어간의 모습이 바뀌는 것, 어미의 모습이 바뀌는 것, 어간 어미의 모습이 바뀌는 것이 있다.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간의 모습이 바뀌는 것 밑에다가 기역 됐습니까? 어미의 모습이 바뀌는 것 밑에다가 니은 됐나? 어간 어미의 모습이 바뀌는 것 밑에다가 디귿 해놓고 그죠? 예. 그래놓고는 선택지 1번 기역의 사례로서 뭐 푸르다 이런 식으로 문단 말이야. 됐니? 예. 근데 살펴보니까 푸르다라는 것은 어간이 바뀌는 거야? 어미가 바뀌는 거야? 어미가 바뀌는 거잖아. 뭐 갖다 집어넣어 보니까 아언이를 갖다 집어넣어 보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간의 모습이 바뀌는 거라고 설명하면 맞아 틀려요? 틀린 것이 돼버리겠죠. 그래. 그런 식으로 묻는단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겠니? 예,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뭐 러불규칙이 어떤 것이니 아니면 여불규칙이 어떤 것이니 그런 식으로 외울 필요는 없어. 학교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그걸 다 외우라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시험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외워가지고 풀 수 있는 것은 없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겠니? 예. 자, 항상 다시 뒤에 뭘 갖다 집어넣자고요? 아언이를 갖다 집어넣는 연습을 하면은 쉽게 찾아질 수가 있다. 됐니? 자, 그런데 요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주셔야 되는 것이 있어. 어미의 모습이 바뀌는 것 가운데에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자, 뭐가 있느냐 하게 되면은 세 번째 가다 됐습니까? 예. 네 번째 오다 됐나요? 예. 가다와 오다라는 것 됐니? 예. 요거는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 자, 가다의 어가는 역시 마찬가지로 가까지입니다. 됐니? 예.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다가 뭘 갖다 붙여보자고요? 아은이 갖다 보죠. 집어넣자라고 이야기했었지? 그래서 아를 갖다 집어넣더니만은 가아라고 해. 선생님, 우리는 가라고 안 하고 그냥 가라고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아가 탈락되는 거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게 되면 뒤에 나와 있는 어미 모음 아가 앞에 나와 있는 어간의 아와 어떻게 된다고? 같기 때문에 됐니? 예. 그래서 뒤에 있는 어미 아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우리 눈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안 보이지만, 됐습니까? 예. 실제로 표기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안 보이도록 해놓는다라는 겁니다. 이해 되겠니? 그래 본다 그러면은 얘는 어간의 모습이나 어미의 모습이 바뀐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뒤에 명령형 어미라고 하는 아라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아라를 갖다 붙여봤더니만은 여러분들이 가라라고 합니까? 가라라고 합니까? 아니죠. 뭐라 그랬지? 가라라고 이야기하죠. 됐니? 예. 그럼 걔는 왜 또 가라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앞에 뭐라고요? 어미의 아가 어떻게 한다고? 얘는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발음상 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거야. 됐니? 예. 그런데 뒤에 뭐 때문에야? 뒤에 라가 어떻게 좀 있으니까 걔는 어떻게 한다고? 분명히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가아라 대신에 아예 이렇게 써버리더라라는 거죠. 뭐라고요? 거라 이렇게 써버리더라라는 거야. 됐니? 그래서 아라라는 명령형 어미를 갖다 집어넣더니만은 가라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또 가라라고 하니까 또 이상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 가거라라고 이야기해버리더라라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래 버리니까 결국은 이래 되잖아. 어간 가는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있지만 분명히 뒤에다가 우리가 명령형이 아라를 갖다 집어넣는데 뭘로 바뀌어버렸다고요? 거라로 바뀌어버렸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래서 얘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불규칙? 그래, 불규칙은 불규칙인데 무슨 불규칙? 거라 불규칙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니? 오케이. 그래서 얘를 가지고 거라 불규칙이라고 이야기하고 간혹 가다가 한 번씩 가다를 가지고 선택지에 내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 됐니? 그 다음에 거라 불규칙 한 개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뭐가 있느냐 하게 되면은 자다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된다고요. 거라 불규칙의 한 사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때까지 시험 문제에서 거라 불규칙에 나온 사례는 딱 요 두 가지입니다. 됐니? 예. 그래서 가거라, 자거라. 됐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가는 오까지고요. 뒤에다가 아 갖다 붙여봤어. 그랬더니만 어떻게 한다고요? 오와 안 하고 선생님 와 되네요. 그래, 얘 와 돼요. 됐습니까? 예. 근데 뒤에 아라를 갖다 붙였더니만은 선생님 와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와라 대신에 오너라 이렇게 쓰더라라는 이야기야. 이제 이해되겠니?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자, 오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간 오로 그대로 왔고요. 분명히 아라를 갖다 집어넣는데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너라밖에 없어.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어미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어미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얘 역시 마찬가지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불규칙이라고 이야기하고 무슨 불규칙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너라 불규칙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미의 모습이 바뀌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앞에 러불규칙이나 여불규칙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요거는 좀 외워두세요. 됐습니까? 얼핏 보기에는 뭐 가다, 오다라는 것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다가 뭘 갖다 집어넣으니까 아라라라는 명령형 어미를 갖다 집어넣으니까 가거라. 됐습니까? 자거라.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얘는 거라불규칙이 되는 거고 오다 같은 경우는 아라를 갖다 집어넣으니까는 오너라라고 해가지고 얘는
되면 너라 불규칙이 되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학생들이 많이 놓치고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좀 익혀도 됐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어미의 모습이 바뀌는 것을 가지고 네 가지로 이야기했고요. 자, 마지막 뭐가 있느냐? 어간과 어미의 모습이 됐습니까? 예, 뭐 한다고? 그래, 모두 바뀌는 경우. 자, 요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사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딱 두 가지예요. 하얗다, 그 다음에 파랗다. 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됐니? 오케이. 그럼 다시요. 하얗다에서 어가는 당연히 하얗까지가 되겠죠. 맞니? 오케이. 여기다 이제 뭘 갖다 집어넣는다고요? 그래, 아 갖다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눈이 하얗익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지? 눈이 하얘. 요렇게 이야기하더라. 됐습니까? 예. 자, 그래 보면 이제 다시요. 어간 하얗에서 갔더니만은 어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하야까지가 돼버렸네. 됐니? 그래 보니까 어간에 무엇이 떨어져 나갔지? 히읗이 떨어져 나가 버렸죠. 됐습니까?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분명히 우리는 어미에다가 뭘 갖다 집어넣었어? 알을 갖다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뭐밖에 안 남아있어요? 이밖에 안 남아있죠. 됐니? 그러다 보니까 어간에 히읗이 떨어져 나가면서 변했고요. 어미 안은 이로 또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간 어미가 다 바뀐 사례가 돼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야. 됐니? 그럼 당연히 얘 뭐라고 할 수 있겠니? 규칙이야 불규칙이야? 하니까 불규칙.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맞니? 예. 그럼 무슨 불규칙이라고 얘기할까? 이 불규칙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어간이 항상 먼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뭐라 그런다고요? 히읗 불규칙.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겠니? 그러면 떨어나갔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된다고요? 탈락. 이렇게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얘를 가지고 히읗 탈락 불규칙.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 갑시다. 파랗다도 히읗이 떨어나가는 히읗 탈락 불규칙 맞을까 안 맞을까? 맞죠? 어떻게 된다고요? 파랗고 해서 파랗까지가 어간이고 뒤에다가 알을 갖다 붙이보니까는 눈이 파라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 파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앞에 변화된 양상하고 똑같죠? 그래서 얘 역시 마찬가지로 히읗 탈락 불규칙.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니? 예. 그래서 어간어미의 모습이 모두 바뀌는 경우 딱 요거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니?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만 더 갑시다. 자, 물어보자.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에 됐습니까? 하예라고 씁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씁니까? 이렇게 안 쓰죠? 됐니? 예. 그럼 다시 물어보자.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얘는 히읗 탈락 불규칙에서 그죠? 예. 발음 나는 하예라고 발음 나는데 요거를 그대로 표기에 쓰고 있죠. 됐습니까? 예. 요거를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표기에 뭐 한다고 얘기해요? 반영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해되겠니? 얘는 표기에 반영한다라고 이야기해. 됐어? 예. 그런데 나중에 의문의 변동에서 우리가 탈락이 하나 있을 겁니다. 뭐냐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됐습니까? 예. 좋아 됐나? 예. 자, 기본 형태는 좋다 이렇게 됩니다. 됐어? 예. 여기에다가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갖다 붙여 봤더니만은 이렇게 되더라. 근데 얘들은 발음상으로 어떻게 발음되죠? 좋은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맞습니까? 예. 얘는 어떻게 발음되지? 좋아 이렇게 발음되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얘들도 의문의 변동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가 떨어나갔어? 히읗이 떨어나갔죠. 그죠? 히읗 탈락이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글을 쓸 때에 야 너는 참 좋은 애야 라고 할 때 좋은 애야 이렇게 쓰니? 이렇게 안 쓰죠. 됐습니까? 예.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잖아. 됐니? 그 다음에 나 너 좋아해 좋아해 이렇게 씁니까? 아니죠. 이렇게 쓰죠. 됐니? 그러면은 얘는 히읗이 떨어져 나간데도 불구하고 됐습니까?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그대로 쓰기 때문에 얘는 표기에 반영했다고 이야기하니 아니면 표기에 미반영했다고 이야기하니?
그렇죠. 얘는 표기의 미반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니? 예. 왜냐하면은 얘는 발음상으로 좋은, 좋아라고 발음을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쓸 때는 이렇게 안 쓰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쓴다고 했을 때는 히읗을 넣어가지고 써준다라는 거죠. 됐니?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히읗 탈락을 표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미반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겠니? 요 말의 의미를 됐어. 그래서 표기에 반영한다라는 것은 바뀐 것을 그대로 서술해 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표기에 미반영한다라는 것은 바뀌었더라도 원래의 모습을 서술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거 잊지 마세요. 됐나? 예.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용언의 규칙과 불규칙을 이야기했을 때에 자, 불규칙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죠? 어간의 모습이 바뀌는 거, 어미의 모습이 바뀌는 거, 어간 어미의 모습이 바뀌는 거. 됐습니까? 예. 그거 다시 어떻게 구분한다고 이야기했었지? 그렇죠? 엄에다 뭘 갖다 집어넣자고요? 아언이 갖다 집어넣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됐니? 예. 그러나 다시 중요한 거 어간의 모습이 바뀌더라도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더라. 리을 탈락, 으 탈락. 됐습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품사에서 용어는 됐고 이제 뭐가 볼까요? 세 번째. 됐습니까? 예. 자, 열심히 또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 수식언이라는 거 한번 또 알아보자. 됐니? 예. 자, 수식언에서 요때 수식이라는 건 뭘까라고 한다 그러면은 꾸며주다. 요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수식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꾸며주는 말 요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야. 됐니? 예. 그러면 수식언에는 어떤 것이 있는데 라고 한다면 또 두 가지가 있겠네. 하나는 관형사 됐습니까? 또 하나는 부사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 관형사와 부사는 수식언이라고 해서 꾸며주는 말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야기하지만 문제는 얘들의 특성은 그 자체로서 판명되는 것이 아니라 꾸며을 받는 말이 무엇이냐에 의해 가지고 얘들은 정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그러면 관형사는 무엇을 꾸며주는데 무엇이 관형사의 꾸밈을 받는데 라고 이야기한다면 관형사 뒤에는 그래 뭐가 온다고요? 체언이 오더라라는 거 됐습니까? 그럼 체언 배웠잖아. 체언 어떤 것이 있다고요?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있었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부사는 뒤에 뭘 꾸며주는데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용언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꾸며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용언은 어떤 것이 있는데요? 동사, 형용사. 됐니? 예. 그런데 재밌는 거 하나. 지금 말했던 것은 원칙입니다. 그래서 관형사는 뒤에 체언을 꾸며주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부사는 뒤에 용언을 꾸며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특히 부사 같은 경우 반드시 용언만을 꾸며주진 않아요. 됐습니까? 예. 자, 이제 밥이 다 됐으니 바로 먹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죠? 그럼 바로 먹자에서 바로는 뒤에 먹다라는 용언을 꾸며주니까 얘 품사는 뭐가 되지? 부사가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하면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야. 이런단 말이야. 바로 너. 이런단 말이야. 그럼 물어보자. 너라는 것은 앞에 우리가 품사 뭘로 봤었지? 인칭대명사에서 2인칭으로 봤었잖아요. 맞습니까? 예. 인칭대명사는 품사에 어디 속해? 그래, 체언에 속해. 맞습니까? 예. 선생님, 부사는 용언을 꾸며준다면서요? 근데 방금 전에 못 꾸몄어요. 체언 꾸며줬잖아요. 그래서 부사는 원칙적으로는 용언을 꾸며줍니다. 됐어? 그런데 부사가 뭘 꾸며주는 경우도 있다고요? 체언을 꾸며주는 경우도 문장상에서 나타나기도 해요. 또 부사 뒤에 바로 용언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부사 뒤에 또 부사가 오기도 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잘생겼다. 됐습니까? 예. 그럼 이때 잘이라는 것은 뒤에 생기다라는 용언을 꾸며주고 있잖아. 그죠? 그럼 품사로 보면 뭐가 된다고요? 부사가 되겠죠. 그런데 그 앞에다가 내가 이거 갖다 볼까? 매우 잘생겼다. 됐습니까? 매우라는 것도 생각해보자. 매우 맛있어. 이런단 말이야. 그럼 매우라는 것은 품사로 보면 뭐가 되지? 부사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겠어? 매우 잘생겼다. 이러니까 매우 뒤에 바로 용언이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왔다고요? 또 부사가 와버렸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 부사는 뒤에 용언을 꾸며주는 겁니다. 됐니? 그런데 우리가 언어 활동을 하다 보면은
부사가 뒤에 뭘 꾸며주기도 해? 체언을 꾸며주기도 하고 부사 뒤에 부사가 오기도 하고 부사가 아예 뒤에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됐니? 예. 그런데 그거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 있느냐? 아니에요.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내느냐? 역시 마찬가지야. 보기 박스나 내용 박스에서 부사에 대한 설명 쭉 해주고 됐습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설명 그대로 해줄 겁니다. 그러면서 밑에다가 사례로 제시해 줄 겁니다. 됐니? 거기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주면 되는 거야. 됐어? 부사가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요? 용언을 꾸몄다. 그럼 용언을 안 꾸면 얘 부사 아니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부사가 용언을 꾸며주지만 부사가 뒤에 체언을 꾸며주는 경우도 있고 부사가 뒤에 수식어인 또 하나의 부사를 꾸며주는 것도 있더라라는 거. 아니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것도 있더라. 그런 예외적인 것은 따로 여러분들한테 보기 박스, 내용 박스는 해주고 묻고 들어가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알아는 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갑시다. 관형사와 체언, 관형사. 자, 갑시다. 그러면 이거 어떨까요? 자, 관형사는 어떤 것이 있는데? 라고 하니까, 이거 본 적 있죠? 뚜꺼봐, 뚜꺼봐. 그죠? 예. 헌집 줄게. 그죠? 새집 다오. 이렇게 될까, 아이가?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 헌이라는 것은 뒤에 오는 뭘 꾸며주고 있다고요? 집이라는 것을 꾸며주고 있더라. 집이라는 것은 명사 체험 맞죠? 그렇다 그러면은 얘는 품사가 어떻게 된다고? 관형사.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새 집 다오. 새가 뒤에 뭘 꾸며주고 있다고요? 뒤에 나와 있는 집을 꾸며주고 있죠? 그래가지고 얘를 버즈하우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죠? 요 새는 어떻게 한다고요? 뉴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뉴하우스. 그러면은 이때 새라는 것은 품사를 보면 뭐가 된다고요? 역시 관형사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 헌이나 새 같은 경우는 오로지 관형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관형사는 더 늘어나요. 왜 늘어날까요? 왜 더 늘어날까? 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지시대명사가 뭐하고 지시관형사와 품사의 통용이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또 수사가 또 뭐가 된다고요? 또 관형사가 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됐니? 예. 그렇게 해서 관형사가 오로지 관형사인 것보다 그것을 조금 더 늘어나는 케이스가 있더라라는 거야. 됐니? 예. 그거 확인하시고요.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또 중요한 거 하나만 더 합시다.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내용입니다만 제가 오늘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게 되면은 관형어를 어떻게 한다고요? 만드는 방법. 됐습니까? 예. 다시,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나?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다. 관형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문장의 성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됐어? 지금 우리는 품사라 해가지고 뭘 봤지? 단어의 성질 성품을 봤죠. 됐니? 예. 근데 다음 시간 우리 챕터 2번째 들어가 있는 것이 문장 성문이거든요. 예. 그때 이제 관형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란 말이야. 관형어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 뭘 꾸며준다고요? 체언을 꾸며줍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 관형어를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외우세요. 3가지입니다. 됐습니까? 예. 다시 갑시다. 관형을 만드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 다시 몇 가지? 3가지. 한 번 더 몇 가지? 3가지입니다. 됐습니까? 관형을 만드는 방법 3가지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니? 앞으로 계속해서 이야기 될 겁니다. 계속해서 써먹게 될 겁니다. 됐니? 예. 관형을 만드는 방법 몇 가지라고요? 3가지. 됐니? 예. 그러면 그 3가지 방법 어떤 것이 있는데? 라고 한다 그러면 그 첫 번째 관형사 그 자체는 나중에 뭐가 된다고? 관형어가 된다. 됐습니까? 예. 품사인 관형사는 나중에 문장 성분에서 뭐가 된다고요? 관형어가 됩니다. 됐니? 그럼 다시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해서 헌은 품사는 관형사지만 나중에 문장 성분으로 이야기한다면 뭐가 된다고? 관형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관형사는 뭐가 된다 그랬어? 관형어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됐니?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체언, 다시 말한다면 명사와 같은 것을 관형으로 만드는 방법이야. 됐니? 그럼 다시요. 체언 뒤에는 뭐 갖다 붙일 수 있다 그랬지? 조사 갖다 붙일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뒤에다 뭐 갖다 붙냐 하게 되면은 관형격
조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갖다 붙어가지고 관형어를 만드는 방법이 있더라라는 거야. 그럼 이제 관형격 조사는 어떤 것이 있는데요? 외워주세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 됐습니까? 예. 관형격 조사에는 뭐밖에 없어요? 의. 됐나? 예.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자. 지혜의 샘을 발견하였다. 요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됐니? 예.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지혜라고 한다 그러면은 품사는 그냥 뭐가 돼버려? 명사가 돼버리죠. 됐습니까? 그리고 의는 뭐가 된다고요? 관형격 조사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면은 얘의 문장 성분은 뭐냐? 지혜의가 뒤에 뭘 꾸며주고 있어요? 샘을 꾸며주고 있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문장 성분이 뭐가 된다고요? 관형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해서 관형화 된 건데? 해보니까 뒤에 뭐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관형격 조사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볼 거 없어. 뭐가 된다고? 무조건 문장 성분에선 관형화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니?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됐어? 자, 체언을 가지고 관형어로 만드는 방법은 관형격 조사를 갖다 붙이면 된다 그랬어.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용언을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됐습니까? 예. 그럼 이제 용언의 어간에다가 자, 뭘 갖다 붙이냐 하게 되면은 어간 다음에 항상 뭐가 붙는다 그랬지? 어미가 온다 그랬었죠? 어간 어미는 구분 안 된다 그랬다.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랬다. 그죠? 오케이. 뭐 한다고요? 관형형 뭐가 온다고? 어미가 갖다 붙어가지고 용언을 가지고 뭘로 만든다고요? 그래. 바로 관형어로 만드는 방법이야. 그러면은 관형형 어미에는 어떤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은 니은, 은, 는, 던, 리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관형형 어미의 대표적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겠니? 이해되겠어? 예. 자, 그럼 이제 요거 한번 봅시다. 예. 멋진 김샘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봅시다. 됐니?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멋진이라는 것은 뒤에 오는 뭘 꾸며주고 있어요? 김샘이라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문장 성문을 보게 되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관형일 수밖에 없겠죠. 됐니? 근데 얘 어떻게 해서 관형화 된 건데? 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예. 자, 기본적으로 의 없으니까는 아니지. 그죠? 예. 근데 얘 이제 가만히 살펴보니까 멋지다 어간 어디까지 되지? 멋지까지가 되죠. 그죠? 그러면 뒤에 남아있는 니은이 뭐가 되는데요? 요게 바로 관형형 어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얘는 용언 어간에다가 관형형 어미 니은이 갖다 붙어서 관형어가 만들어진 케이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겠니?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럼 다시 갑시다. 얘 품사는 뭔데요? 그러면요. 품사는요. 그렇죠. 멋진다.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얘 뭐예요? 형용사죠.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어? 예. 그럼 다시요. 얘 품사는 뭔데요? 명사. 얘 품사는 뭔데요? 조사. 얘 품사는요? 형용사. 이렇게 되잖아요. 됐니? 예.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봅시다. 의존 명사는 앞에 뭐의 꾸미를 받는다 그랬어요? 관형어의 꾸미를 받는다 그랬었지. 그죠? 예. 그래서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맞습니까? 예. 얘 의존 명사 맞아 안 맞아? 의존 명사 맞잖아. 그러면 앞에 얘가 뭐가 돼야 돼? 관형어가 돼야 되지? 자, 이제 물어보자. 얘 어떻게 해서 관형어가 됐는 건데? 그렇죠. 항상 기본형 들어가라 그랬었지. 그죠? 예. 기본형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하다. 어간 어디까지 되지? 사랑하까지. 이러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사랑하에서 어간 어디까지 되지? 사랑하까지가 되죠. 그죠? 예. 그럼 물어보자. 이제 리을이 뭔데요? 그렇죠. 관형형 어미잖아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 거야? 관형어가 만들어진 거잖아. 그죠? 예. 맞죠? 예, 맞아, 맞아. 맞죠? 그죠? 예. 자, 그럼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예. 자, 봐봐요. 예. 크다. 됐습니까? 예, 크다. 됐니? 예. 어간 어디까지 되지? 크까지가 되죠. 맞습니까? 예. 내가 여기 뒤에다가 체언인 집을 한번 갖다 붙여 볼게요. 됐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크집이라고 이야기하니? 아니죠. 뭐라고 그러지? 큰 집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죠? 예. 그러면은 갑시다. 용언이 뒤에 체언을 꾸며주니까 앞에 얘는 뭔 역할을 해줘야 되겠어? 관형어적 구실을 해줘야 될까, 이거? 그죠?
그래서 용언, 어간, 크에다가 이제 뭐 갖다 붙은 거야? 관형용 어미 갖다 붙은 거잖아. 내가 어간만 단독으로, 어미만 단독으로 쓰이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합성어 큰 집은 통사적이냐 비통사적. 이게 우리 집 문법적인 맞단 말이야. 됐니? 그럼 이제 요거 한번 해볼까요? 됐습니까? 예. 자, 덥다, 어간 어디 가야 되지? 덥까지. 맞죠? 오케이. 자, 뒤에다가 내가 밥을 갖다 붙여보겠습니다. 됐니? 예. 그러면은 영원 어간의 덥에 됐습니까? 예. 뒤에 천을 꾸며주니까 뭐 들어가야 되겠니? 관현형 어미 들어가줘야 되겠지. 그죠? 예. 그래서 덮은 밥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정상적이란 말이야. 근데 물어보자. 우리는 덮은 밥이라고 얘기 안 하지? 그냥 뭐라고 이야기하지? 덮밥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죠? 뭐가 생략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니? 관형형 어미가 생략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예. 내가 왜 이제 관형어 만드는 방법 3가지 익힌 줄 알겠니? 계속 써먹을 거니까 앞으로도요. 됐습니까? 예. 이것만 써먹니? 아니야. 나중에 문장의 종류에 아는 문장, 안긴 문장까지 다 이야기할 거예요. 됐습니까? 관형절을 아는 문장부터 시작 다 이야기할 거야. 그러니까 봐봐. 관형어 만드는 방법 다시 몇 가지가 있다고 외워줘야 돼? 3가지가 있다고 외워줘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관형어는 관형어인데 어떻게 해서 관형어가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겠니? 됐어요? 예. 그럼 물어봅시다. 이번 사건은에서 이번은 뒤에 사건을 꾸며주니까 관형어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물어볼게요. 품사는 뭘까요? 이번 사건은 됐습니까? 예. 이번이란 건 문장 성문을 본다 그러면은 뭐가 된다? 관형어 맞죠? 그죠? 근데 품사는 뭐가 될까요? 자, 기본적으로 의 있어 없어요? 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얘 체은 아니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이번에서 니은이 만약에 관형형 어미라면 이버가 뭐가 된다고요? 어간이 돼야 되죠? 그러면 우리말 가운데 이버다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면은 관형어 만드는 마지막 한 번 남았잖아. 뭐 남았어? 관형사 자체가 관형화 되는 케이스 남았잖아. 그럼 이번은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관형사가 돼버리죠. 맞죠? 그죠? 예. 이해되겠니? 되겠습니까? 예. 그래. 그런 식이다라는 이야기야. 알겠어?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관형어를 만드는 3가지 방법은 앞으로도 계속 써먹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질문 들어갈 겁니다. 반드시 익혀둘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됐니? 예. 그런데 요거 하나 더 설명합시다. 요 관형어 대신에 요 말을 갖다 집어넣어 볼게요. 뭐냐 하게 되면은 부사어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요. 부사어를 만드는 방법 또 몇 가지? 3가지. 부사를 만드는 방법 몇 가지? 3가지. 그럼 어떻게 하면 부사어가 된다고? 관형사가 관형어 됐으니까 부사가 뭐가 되겠어? 부사어 되겠죠. 문장성문에서는. 그 다음 또 뭐 갖다 붙을까요? 체온을 가지고 부사로 만드는 거? 부사격 조사가 갖다 붙으면 되잖아. 그죠? 또 뭐 갖다 붙으면 된다고요? 그래, 용언 어간에다가 부사형 어미 갖다 붙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자, 여기에 있는 관형사 대신 뭘로 바꾸자고요? 부사로 바꾸면은 부사는 그대로 뭐가 된다고요? 부사어가 되고요. 됐습니까? 예. 여기다가 뭘 갖다 주면 된다고? 부사격 조사 갖다 넣으면 되겠죠? 근데 부사격 조사는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내가 수업 시간에 다 설명할 수가 없어. 그건 이따가 간단하게 외우는 방법 가르쳐 줄 테니까. 됐니? 예. 그때 외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에다가 뭘 갖다 집어넣는다고? 그래, 관형이 아니라 이건 부사형 어미를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물어보자. 부사형 어미는 어떤 것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외우세요. 계시고. 됐습니까? 예. 됐나? 예. 물어보자. 아름답다라는 것은 용언에서 동사 형용사야. 아름답다. 아름답는다 안 되잖아. 그럼 형용사가 되겠죠? 그럼 해보자. 아름답게 살자. 됐습니까? 그럼 물어보자. 아름답게라는 거 문장 성분에 뭐가 된다고? 부사어가 되겠죠. 어떻게 해서 부사어가 된다고? 아름답 용언 어간에다가 뒤에 뭐 들어갔어? 그렇지. 부사형 어미 개 들어갔잖아. 그죠? 그래서 아름답게 요거는 뭐가 된다고요? 문장 성분에서 부사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까.
이제 이해되겠니? 예, 똑같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관형을 만드는 방법 몇 가지? 세 가지. 덧붙여서 부사어 만드는 방법 몇 가지? 세 가지. 반드시 익혀 두셔야 돼요. 됐습니까? 예.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그랬잖아요. 챕터 1, 2, 3, 4까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걸 외워야지만 뒤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오케이.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잠깐 봅시다, 이제. 관형사 이야기는 했고요. 자, 부사는 뒤에 용어를 꾸며주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가만히 살펴보니까 용어만 꾸미지는 않는다고 아까 설명해드렸어요. 됐습니까? 체언을 꾸며주기도 하고, 부사를 꾸며주기도 한다. 됐니? 예. 자, 부사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놓치고 들어가는 것이 하나 있어. 뭐냐? 하게 되면은, 물어보자. 그러나, 뭐, 그리고, 따라서. 됐습니까? 예.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 그냥 접속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됐습니까? 대신에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 얘들의 품사는 뭔데요? 품사는 뭐예요? 부사 맞나? 부사 맞아? 이때까지 얘들 부사로 배웠어? 그래. 얘들 정식 명칭이 뭐냐면은 접속 부사입니다. 이해되겠니? 예. 접속 부사야. 됐어?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접속 부사라고 안 하고 문장상에서 항상 이야기했으니까 계속해서 접속어만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됐습니까? 예. 근데 접속어도 나중에 문장 성문 따진다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얘는 다 부사어의 개념 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아. 됐나? 예. 그래서 다시 갑시다. 얘들은 품사가 뭐가 된다고요? 부사.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니? 예. 그 다음 또 갑니다. 보세요. 음성 상징어라고 하는 것들. 됐습니까? 음성 상징어라고 하는 것들. 그럼 물어보자. 음성 상징어에는 어떤 것이 있니, 자네? 의성어와 의태어. 맞습니까? 예. 의성어, 의태어를 우리는 음성 상징어라고 하는 거 다 배우셨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봅시다. 깃발이 펄럭펄럭거린다. 펄럭펄럭 의성어입니까? 의태어입니까? 물어봅시다. 의태어입니까? 의성어입니까? 펄럭펄럭거린다. 펄럭펄럭. 의성어입니까? 의태어입니까? 그럼 다시요. 폭포수가 콸콸 쏟아진다. 콸콸. 의성어입니까? 의태어입니까? 왜 잘 아는 듯이 얘기해놓고는 갑자기 왜 또 입을 침묵하지? 의성어예요? 의태어예요? 의성어예요? 그럼 펄럭펄럭은요? 의태어? 콸콸은요? 콸콸요? 의성어? 펄럭펄럭? 의태어? 이야, 이게 큰일 났다. 의성어하고 의태어는 좀 구분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대식 공부를 할 때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됐니? 예.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 때는 1995년 4월입니다. 벚꽃이 활짝 펴 있을 때죠. 예.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때 우리 후배가, 예, 그 새로 신입 들어온 1학년 후배가 저한테 찾아와갖고, 형, 왜? 서울에는 벚꽃 구경하기가 어디가 좋아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서울 생각했죠. 이 녀석은 이제 대학 온 지 한두 달 만에 벌써 여자친구 사겠단 말인가? 그죠? 예. 그래서 대단한 녀석인데? 그래서 내가 자랑스럽게, 아, 우리 학교 뒤에 다람쥐길 가도 좋고요. 아니면은 어디 가도 좋고요. 그래도 제일 좋은 곳은 아무래도 여의도 공원 가면 제일 좋아. 그죠? 예. 거기 가면은 벚꽃 구경 실컷해. 그러니까, 아, 진짜요? 예. 그래서 난 이 친구 갈 줄 알았더니만 이 친구 갑자기 저한테 얘기해요. 뭐라고요? 형, 같이 가요. 이 미친 새끼 아닙니까? 그죠? 예. 이 미쳤어요. 왜 미쳤는지 압니까? 그, 벚꽃 구경을 가는 부류는 세 부류입니다. 세 부류예요. 첫째요, 남녀. 두 번째, 여여. 세 번째요, 가족. 됐습니까? 예. 뭐는 없어요? 남남 없습니다. 혹시 동고등학교 있니? 동고등학교 없어? 동고등학교 앞에 보게 되면 망우공원 있죠. 그죠? 예. 그거 꽃피는데 나중에 가보세요. 됐습니까? 예. 아니면 경대 북문 쪽에 한번 여러분들 가보시던가. 그죠? 딱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 남녀 다정히 손잡고
됐습니까? 예. 한 명은 어떻게 꽃 내려가지고 찍어봐, 빨리 가시나, 하고 있고요. 그죠? 예. 아니면 이제 그 밑에 있는 벤치 어떻게 한다고 가족 단위 들어와갖고, 뭐 소위 말해서 뭐 도시락 까먹고 있거나. 그죠? 예.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형 같이 가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내가 미쳤냐, 얘가 같이 가게? 그랬는데 이 친구 하는 말. 형, 저 서울 지리 잘 모르는데 나갔다가 길러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니 길러버린 거하고 내가 뭔 상관인데, 그죠? 예. 그럼 형 다시 못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뭐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또 그 말이 맞긴 해요. 왜냐하면 나도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길려본 적이 있었거든. 예. 이게 대구길하고 서울길 좀 다르더라고. 대구는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이쪽 가려고 그러면은 오른쪽 갔다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위로 갔다 오른쪽 가게 되면 그거 가요. 그런데 이게 서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쪽 갔다 위로 올라가면은 반대가 있어요, 지금. 이 길 순식간에 이게 다른 데로 방향이 이리 잡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몇 번이나 헤맸단 말이야. 왜냐면 특히나 지하철역 찾을 때, 요래 가면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안 나와요. 이상한 길로 가고 있어. 됐니? 예. 그래서 내가, 서울 미아를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그럼 좋아. 그럼 같이 가줄게. 나도 뭐 시간 좀 되고, 그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여의 나루역에 딱 내려가가지고 쭉 올라갔더니까, 진짜 벚꽃 쫙 펴 있어. 됐니? 예. 그런데 또 역시 예상했던 대로예요. 남남 없어요, 씨발. 그죠? 예. 남녀, 여여, 가족 단위.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떡하겠어? 아니야, 나 진짜 주머니에 손 푹 집어넣고, 씨발. 그죠? 내가 니하고, 씨. 어휴, 씨. 하고 어떻게 하죠? 또 가고 있는데, 앞에 보니까 이제 그 노란색 체육복을 입은 유치원생들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야. 열을 맞춰가지고. 또 그 앞에 이제 유치원생님이 굉장히 이쁘신 분이 어떻게 한다? 인솔을 이렇게 해가는 겁니다. 됐나? 예. 여러분들도 한번 유치원 생활 다 해봤잖아요. 우리 동심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됐나? 그 유치원 선생님이 꼭 학생들 인솔하는데, 야, 정말 대단해. 발 맞추는 방법 알고 있죠? 그죠? 예. 자, 한번 해봅시다. 예. 동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대답을 안 한다 하면 나는 그 친구는 정말 동심이 없다고 생각할 거야. 됐습니까? 예. 잘 갑니다. 보세요. 참새. 야, 동심이 쉬워. 날아가 버렸어? 자, 다시 갑시다. 참새, 오리, 나비. 팔랑팔랑.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새, 꽤. 그죠? 짹짹, 오리, 꽥꽥, 강아지, 멍멍, 나비. 나비? 그런데 그 유치원생들은 헐 이질 하더라. 됐습니까? 예. 와, 정말 똑똑했죠. 자, 여기서 의성어와 의태어 개념을 정확하게 좀 익히자라는 이야기야, 이 친구들아. 의성어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소리를 묘사한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니에요. 그 소리 앞에다가 뭐냐면은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소리. 됐습니까? 그것을 표현한 것을 우리가 의성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참새가 가지고 있는 고유 소리 뭔데요? 짹짹이잖아요. 오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 소리 뭔데요? 꽥꽥이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나 그것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을 뭘 한다고? 의태로 얘기해.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나비 헐헐 그런단 말이야. 나비가 날아가면서 정말 헐헐 이질하면서 그런 날아가니? 여러분들 귀에 듣기는 와 헐헐 소리 난다 이렇게 들으니?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치 그런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거 아니겠어? 됐니?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됐습니까? 예. 폭포수가 콸콸 됐나? 예. 자, 수돗물이 콸콸 하죠? 진짜 수돗물 딱 틀으면 콸콸콸콸 합니까? 엄마, 수돗물 소리 너무 커. 이질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됐습니까? 예. 맞잖아요. 뭔다고? 그렇게 막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냥 콸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 수건 딱 널어놨는데 수건이 어떻게 한다고요? 펄럭펄럭 이질하면서 소리 내면서 날아가니? 아니잖아요. 됐니? 예. 저기 태극기 깃발 딱 보면 바람이 이래 날리고 있는데 거기서 펄럭펄럭 소리 나니? 그래서 그냥 시끄러워 이카니?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럼 다 뭐야? 의태어 아니가 의태어. 예. 됐어? 예.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거 있어요. 이러면 어떨까요? 폭포수가 콸콸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때는 의성어가 되는 거죠. 됐니? 근데 유치원 선생님 깃발은 펄럭거린다 그러죠? 가보세요. 그때 이 표현 나오죠? 소리 없는 아우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깃발이 펄럭거리는 거 소리 낸다 안 낸다? 안 내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그 움직임이 너무나 세차기 때문에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 그래? 아우성 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됐니? 예. 그래.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더 해봅시다. 학교정이 땡땡땡 땡땡땡 의성어 의태어? 의성어 맞죠? 학교정이 흔들흔들? 의태어죠?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학교정이 흔들 모여라 흔들 이런 소리 안 내잖아요. 이해됐니? 오케이. 그래 의성어 의태어 그냐면 그렇게 익히는 거야. 됐습니까? 다시요. 의성어는 뭐 한다고요? 어떤 사물이 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소리를 낼 때. 됐습니까? 그걸 표현한 것을 우리가 의성어라고 이야기해. 됐나? 오케이. 그럼 대신에 음성 예. 그렇지. 그때 펄럭이다 말, 이것도 펄럭인 거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펄럭거린다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펄럭은 뭐가 된다고요? 다른 거 없잖아요. 품사 지금 얘기하잖아. 음성 상징어도 모든 품사는 뭐가 된다고? 부사. 됐습니까? 그래, 부사야.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야. 음성 상징어는 전부 다 품사가 뭐가 된다고요? 부사입니다. 됐니? 예. 요것도 우리가 써먹게 될 겁니다. 앞으로. 됐습니까? 예. 또 써먹게 될 거야. 됐어? 그래서 그 설명해 드린 겁니다. 다시 갑시다. 부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됐나?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놓치고 들어가는 게 접속 부사의 개념. 그죠? 음성 상징어도 부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고 들어가. 그래서 내가 한번 잡아준 겁니다.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수식어에 뭐 있다고요? 관형사, 부사가 있다. 그럼 다시 갑시다. 체언에 명사, 대명사, 수사. 용언에 동사, 형용사. 그죠? 수식어에 관형사, 부사. 자, 이렇게 나왔네. 그죠? 이제 네 번째 갑니다. 됐나요? 예. 자, 네 번째는 이제 뭐에 대해서 알아볼까? 그죠? 예. 네 번째는, 됐니? 네 번째는 관계언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됐니? 예. 그럼 관계언이란 건 뭔데? 말 그대로야. 관계를 맺어주는 말. 됐습니까? 예. 관계를 맺어주는 말이라고 얘기해. 그죠? 예. 그럼 관계언에는 뭐가 있는데요? 하니까 그래 조사라는 것이 있네요. 됐니? 조사라는 것이 있어. 그러면 조자는 무슨 조자인데, 아이고야, 요걸 한자로 얘기했더니만, 요렇게 쓰네요. 요게 도울 조자. 됐습니까? 그래서 조사란 말은 우리가 도움말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됐니? 예. 자, 근데 조사에 대한 정의 어떻게 내릴까? 자, 이렇게 내려봅시다. 조사는요,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체언 뒤에 붙어서. 자, 요거 잘 따라옵니다. 체언 뒤에 붙어서. 됐습니까? 자, 요 정의를 통해 가지고 조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된다. 그러면 체언 뒤에 붙어서라고 하니까 조사는 단독 사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죠? 불가능하다라는 특징이 나오죠. 조사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뭐라고요? 그래. 단독 사용이 어떻게 한다고요? 불가하다라는 거. 됐나? 예. 단독 사용이 불가능해. 됐니? 자, 그러면서 시험 문제 묻고 들어갑니다. 우리 품사 가운데서 단독 사용이 불가능한 품사 이야기해봐. 조사 나왔잖아요. 또 뭐 있어요? 조사밖에 없니? 품사 가운데 단독 사용이 불가능한 것 또 하나 더 있잖아. 의존 명사 단독 사용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앞에 뭐 가져와야 된다 그랬어요? 관형어의 꾸미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관형어를 가져와야 된다고 그랬었잖아. 그래 본다 그러면은 이 조사와 그죠? 예.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요? 의존 명사. 됐니? 예.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는 단독 쓰이죠. 그런데 용어는 우리가 다시 나눠보자. 뭘로 나눌 수 있다고요? 어간과 어미로 나눠볼 수 있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럼 어간만 단독 사용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 어면 단독 사용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 됐습니까? 예.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래. 어간과 됐습니까? 예. 무엇? 어미와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단독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이게 시험 문제 좀 나오는 거야. 됐습니까? 예. 뭘 가지고 물어요? 조사의 특성하고 다른 품사의 몇 가지를 가지고 공통점과 차이점 그거 이야기한단 말이야. 됐니? 오케이. 그러면 다시요. 조사의 두 번째 정의 갑니다. 체언 뒤에 붙어서 됐니? 예. 의미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더하거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쏟기 쉬워요. 의미를 더한다라고 해가지고 조사가 마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조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이치 한번 얘기했다. 조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됐니? 예. 그럼 두 번째 갑니다. 조사의 특징 두 번째. 의미 있다, 없다? 의미 없습니다. 됐니?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의존명사와는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달라요? 명사는 그 자체로서 뭐라 그랬어? 하나의 몸을 이루고 그러면서 의미를 가진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의존명사도 명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걔 의미 있어 없어? 의미 있잖아요. 됐습니까? 예. 장소를 나타내는 곳 됐습니까? 예. 됐나? 나머지를 나타내는 등 이렇게 되잖아요. 전부 다. 됐니?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조사와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의존명사는.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예. 자, 어간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 어간에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소로서. 예를 들어서 먹다의 어간은 뭐까지죠? 먹고, 먹어, 먹으니 됐습니까? 그 전부 다 의미 뭐예요? 이트의 개념, 먹다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잖아. 됐니? 그래 본다 그러면은 또 뭐와는 달라요? 어간과는 달라요. 그런데 어미는 의미가 있어 없어? 어미는 의미가 없어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또 무엇하고는 동일해요? 어미하고는 또 동일해요. 이제 이해되겠니? 됐어? 그럼 다음 더 해보자. 여기 한번 봐봐요. 뭐뭐로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 됐습니까? 예. 얘 어떤 의미인데요? 얘 어떤 의미야?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래서 의미 없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조사는 의미가 없는데 수없이 많은 의미의 씨앗들은 가지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의미의 씨앗들은 가지고 있어요. 됐니? 야, 요게 이제 무슨 말이냐? 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봐봐요. 이거 제가 한번 했나 모르겠다. 예. 망치로 못을 박았다. 됐습니까? 예. 우리 독서영역 시험 문제에서 간혹 나오는 겁니다. 여기 로에다가 뭐라고 해놔요? 기역해놓고 기역의 의미와 동일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됐니? 예. 그래놓고 밑에 선택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번 됐습니까? 예. 그는 버스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집에 갔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됐니? 예. 요다가 로 몇 줄자. 됐니? 예. 두 번째, 그는 파로 전을 붙이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여기에 로. 됐습니까? 예. 자, 세 번째, 그는 공부로 어떻게 한다고요? 혼이 나다. 이런 겁니다. 됐니? 예. 다시 여기에 로. 됐니? 예. 자, 4번, 여기에다가, 그는 됐나요? 예. 뭐라 할까요? 예. 낫으로 됐습니까? 풀을 베다. 됐습니까? 풀을 베다. 뭐 이렇게 할까요? 예. 됐니? 예. 자, 그래서 여기서의 뭐 으로 됐습니까? 예. 물어보자. 몇 번이야? 4번 맞니? 4번 맞아? 자, 로라는 거 방금 얘기했잖아요. 의미 있어 없어요? 의미 없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조사의 의미는 의미가 없는데 그 앞에 체언이 붙음으로써 수없이 많은 의미의 씨앗 가운데서 하나가 탁 올라오는 거야. 됐니? 그러면은 얘는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야. 됐어? 이거 찾아내는 방법. 요 로 대신에 다른 말 갖다 집어넣어 보세요. 뭐 갖다 집으면 되지? 뭐 갖다 집으면 돼요? 요거 빼고 문장을 문맥에 맞게 딱 만들어 봐. 망치를 가지고 못을 박았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로는 뭐야? 무엇을 가지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 봐. 얘는 뭐가 되겠어요? 그는 버스를 타고 이래 되잖아요. 그럼 버스를 타고라고 했으니까 아, 이때 로는 뭐라고요? 하나의 교통수단이 되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럼 파로 저는 붙이다. 파로 얘 대신 뭐 갖다 집으면 되겠니? 그렇죠. 파를 가지고 이렇게 되겠네. 그죠? 자, 공부로 뭐 때문에? 그는 공부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로는 뭐가 된다고요? 이유 이런 의미가 되겠네. 맞죠? 그 다음 얘 봐봐요. 그는 낫을 가지고 풀을 베다 이렇게 될까 아이가? 맞죠? 그럼 물어보자.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1번하고 3번은 어떻게 날아가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뭐 남았어? 2번, 4번 줄 중에 하나 남았네. 그지?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앞에 나와 있는 얘의 부류와 같은 부류의 것을 찾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낫,
얘는 파, 같은 분이 어디서 속한대요? 파하고 망치입니까? 망치하고 낫입니까? 망치하고 낫이 뭐예요? 하나의 도구로서 같은 의미를 지니는 분이지. 그래서 이때 가지고라는 것은 도구의 의미를 지니는 거야. 이때 가지고도 도구의 의미를 지니는 거야. 근데 얘는 가지고 뭔데요? 얘는 재료의 의미를 지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니?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로라는 것은 뭐가 없다고요? 그 자체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의미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거란 말이야. 됐어? 그래서 내가 조사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조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의미의 씨앗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사 앞에 체온이 갖다 붙잖아? 그럼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한다? 수없이 많은 씨앗 가운데서 하나가 톡톡 발현이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 이야기입니다.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의미를 더하거나 이제 거기서 문법적 됐습니까? 예. 문법적 기능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담당한다라는 거. 됐니? 예. 그런데 요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 세 번째 뭐라고요?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됐습니까? 예. 그럼 힘이 없다라는 거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야? 생략할 수 없다라는 거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라고 하면 안 돼요. 됐습니까? 예. 어떤 것은 됐습니까? 예. 뭐 한다고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내가 정의 내릴게요. 왜냐하면은 조사 가운데서는 생략할 수 없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알겠어? 그럼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봅시다. 그죠? 나는 너를 사랑해 하니까 는를 저는 뭐가 되죠? 다 조사가 되죠. 됐니? 근데 이거 빼보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나 너 사랑해. 돼 안 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는 뭐 한다고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생략한다는 건 아니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다시 문법적 기능을 담당한다 그랬는데 힘이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건 다시 말한다면 문장상에 나왔을 때에 반드시 생략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생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생략할 수 없는 것도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왜 그런 거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설명드리자면 조사에는 크게 다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는 격조사요. 됐니? 예. 또 하나는 보조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보조사에서 보라는 게 일단은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때 보라는 것은 우리가 보조해준다 혹은 보충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은 조사도 도움말이지만 그 조사를 도와서 또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의미를 더해주거나 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보조사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사에 대해 정의를 내릴 때 조사의 앞뒤에 붙어가지고 조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보조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 예. 그런데 앞에서 내가 조사는 힘이 없다 그랬죠. 하물며 뭐보다 더 힘이 없느냐 하게 되면은 지를 도와주는 보조사보다 더 힘이 없더라라는 이야기야.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봐봐요. 예. 상규만이 어떻게 한다고? 그 문제를 뭐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기본 상식적으로 본다 그러면 주격조사 2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격조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 앞에 나와 있는 만이다라는 것은 한정을 나타내는 보조사가 되거든요. 예. 그럼 이제 봐봐요. 여기 이는 생략할 수 있어 없어요? 생략할 수 있죠. 어떻게 한다고요? 상규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서 이를 생략해보니까 상규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하니까 여기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 됐습니까? 예.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만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요거 생략하면 가능하냐? 자, 상규만을 생략하고 나면 이가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가로 바뀌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상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하니까 문장은 되네요. 그러나 문제는 상규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와 상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는 그 의미가 다르더라라는 거죠. 왜? 상규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무도 해결 못해요. only 저밖에 못해요. 그러나 상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해결할 수 있으면서 나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의미가 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져 버리니까 이때 만이라는 것은 생략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생략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보조사 얘는 생략할 수 없는데 조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 아, 하물며 지를 도와주는 보조사보다 더 힘이 없는 녀석이 뭐였더라고요? 조사였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겠니?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앞에서 내가 이해 들어졌죠? 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래놨잖아요. 됐습니까? 예. 원래는 뭐 어떻게 돼야 되지? 헌집을 줄게 새집을 다오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조사가 생략해도 우리는 충분히 말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니? 이제 이해되겠니?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보조사에 대한 설명을 다 했고요. 자, 이제 격조사인데, 자, 격조사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자, 여기서 말하는 격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래, 품격이더라. 됐습니까? 예. 그럼 무슨 품격인데?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문장에서 문장 성분의 품격을 드러내주는 조사를 우리는 뭐라 한다고요? 격조사라고 이야기한다. 그죠?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야. 주격조사.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보자. 자, 여기에 주격조사가 있습니다. 됐니? 예. 그러면은 결국은 문장 성분에 무엇을 드러낸다는 거야? 주어의 품격을 만들어주는 조사를 우리는 말한다고요. 주격조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지. 이해되겠니?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갑시다. 주격조사에는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바로 가라는 것이 있죠. 됐습니까? 예, 이가. 됐니? 자, 또 물어봅시다. 는 주격조사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는. 주격조사다 손 들어보세요. 는. 그래? 자,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는은 주격조사가 아니라 주격보조사입니다. 됐습니까? 예. 바꿉시다. 자,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은을 가지고 주격조사를 배운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러나 이게 3년 전부터 바뀌었습니다. 됐어? 그리고 실제로 시험 문제 나와가지고 은을 가지고 주격조사로 한 것을 틀리게 시험 문제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됐니? 왜냐하면은 은은 주격조사이기보다는 이제는 주격보조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교재에 지금 표 하나 나와 있죠? 14페이지에 위에 보게 되면은 은은 주격조사로 돼 있죠? 걔를 묶어가지고 뭘로 바꿔보자고요? 주격 보조사라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겠니? 이해되겠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주격 보조사라고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됐니?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게 되면 복격 조사에도 보게 되면은 은는이 또 있죠. 됐습니까? 그 은는도 복격 조사가 아니라 복격 보조사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그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됐니?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주격조사에 이가가 있고 그 다음에 주격보조사에 뭐가 있다고요? 은는이 있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배울겠지만 높임 표현에서 주체를 높일 때 쓰는 주격조사가 뭐냐? 깨서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오케이. 대표적인 거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격조사라는 것이 있더라. 아하. 그럼 복격조사는 문장 성분에 뭘 만들어주는 걸까요? 결국 보호를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 있다고요? 동일합니다. 됐습니까? 예. 이가, 은는. 자, 그런데 이때 이가, 은는이 주격조사, 주격보조사와 동일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복격조사, 복격보조사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라는 것은 자 뒤에 오는 거 잘 들으세요. 되다 아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이가 은는은 복격조사, 복격보조사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 됐니?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선생님이 되었어. 이렇게 해버릴게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얘는 문장 성분이 뭐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얼핏 보기에는 뭐가 된다고요? 주어처럼 보이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되었어. 예, 기본형 갑니다. 뭐가 되죠? 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되다 앞에 뭐가 왔다고요? 이가 왔으니까 얘는 복격조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 문장 성분은 뭐가 되는 거야? 결국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이해되겠니? 예. 특히나 주어와 보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쏙습니다. 자, 내가 2주 후에 또 이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쏙습니다. 됐니? 예. 다시 갑시다. 선생님이 되었어. 맞습니까? 선생님이 문장 성분 뭐가 된다고요?
보호입니다. 됐나? 예. 자, 하나 더 봅시다. 그는 학생이 아니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됐나? 예. 자, 얘 뭐가 된다고요? 주어. 됐습니까? 물어볼게요. 얘 주어입니까? 보호입니까? 보호죠? 왜요? 아니야의 기본형 들어갑니다. 아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앞에 오는 이가 은느는 뭐라 그랬어? 복격조사, 복격보조다 그랬으니까 얘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 보호, 서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니? 예. 요거 잊지 마요. 내가 2주 후에 또 여러분들 질문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주어 이러면 나한테 큰일 납니다. 됐니? 예. 나중에 또 질문하게 될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격 조사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을. 됐습니까? 을. 됐나? 예.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에는 어떤 것이 있는데 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다 혹은 다. 됐습니까? 이다 혹은 다. 됐니? 이다 혹은 다.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됐습니까? 예. 자, 그의 말은 곧 법이다. 됐습니까? 예. 그는 참 멋지다. 됐습니까? 예. 됐니? 그러면서 내가 질문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다와 여기에 다. 됐습니까? 자네한테 물어볼게요. 예. 여기에 이다와 여기에 다. 예. 됐습니까? 예. 각각의 것은 뭘까요? 둘 다 서술격 조사일까요? 아닐까요? 그것부터 해보자. 둘 다 서술격 조사야. 우리 뒤에 있는 친구, 둘 다 서술격 조사라고 하면 OX. X. 그럼 어떻게 돼요? 위에 있는 것만 서술격 조사하고 밑에 있는 거는요? 어미다. 그렇지. 바로 그거잖아요. 됐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서술격 조사라고 그랬잖아. 자네, 조사는 어디에 갖다 본다 그랬지? 체언 뒤. 됐습니까? 그래. 얘 뭐라고요? 체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이단은 뭐가 되는데요? 서술격 조사가 되죠. 됐습니까?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있는 멋지가 뭐가 되는데요? 형용사 어간이잖아요. 그러면 뒤에 다는 어떻게 한다고요? 조사가 될 수가 없죠. 어간이니까 당연히 뒤에 오는 건 뭐가 된다고요? 어미가 돼야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으로 따진다면 얘가 이제 뭐가 된다 그랬어요? 종결어미 이렇게 되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는 멋지다라는 문장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때 단어는 뭐가 된다고요? 종결어미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뭐가 된다고요? 서술격 조사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나? 이제 이해되겠니? 그래서 얘는 평서문이니까 우리를 가지고 평서형 종결어미 이래 될 거고요. 만약에 의문형 종결어미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멋질까? 이래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감탄형 종결어미 갖다 붙이면 멋지구나, 멋지도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될까, 아이가. 됐니? 그러면 다시 여기서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서술을 만드는 방법 몇 가지가 있어? 서술을 만드는 방법 몇 가지가 있을까요? 몇 가지요? 세 가지요? 어떤 거? 서술교 자, 소술 만드는 방법 봐봐요. 지금 뭐 갖다 붙이면 된다고요? 체언의 뒤에다가 서술격 조사 갖다 붙이면 되죠. 그 다음에 용어는 뒤에 뭘로 끝나면 된다고요? 종결어미로 끝나면 되죠. 그러면 뭔데 또 한 가지 방법은? 그죠? 관형어는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화 되지만 우리 품사 가운데 서술사라는 게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서술을 만드는 방법 몇 가지인 거야? 두 가지인 거죠. 서술격 조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종결 어미로 끝났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이해되겠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봐봐요. 여기에 이다나 여기에 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모습상으로 똑같죠. 그러니까 뭐 물어? 품사에 대해서 묻고 들어가잖아요. 됐습니까? 예. 쏘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쏘는단 말이에요. 됐어? 예. 됐습니까? 예. 자, 그건 나중에 또 이야기합니다만. 자, 보세요. 운동이라는 체언 어근에다가, 뒤에다가 하다가 갖다 붙게 되면, 됐습니까? 예.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운동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됐습니까? 예. 그럼 물어보자. 운동하다라는 것은 품사가 어떻게 되지? 동사가 되죠. 맞습니까? 예. 그 전에 운동이라는 거 품사 한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얘 뭐가 된다고요? 명사가 되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말 가운데 제일 처음에는 운동이란 말밖에 없었어.
그런데 운동을 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 필요하더라라고 해가지고 뭘 만들어낸 거라고요? 운동하다를 만들어낸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운동이라는 명사를 운동하다라는 동사로 바꿔가지고 이때 하다를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동사와 접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니? 예. 이거 파생할 때 또다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말을 만들어 놨죠. 뭐라고요? 운동하다를 만들어 놨던 거죠. 이해되겠니? 예. 그럼 이제 봐봐요. 운동하다는 동사입니까? 아닙니까? 얘는 하나의 단어로서 이제 쓰인단 말이야. 그럼 어가는 운동하까지가 될 거고요. 그럼 뒤에 단어는 뭐가 될까요? 어미. 이해되겠니? 예. 이거 나중에 파생할 때도 이야기할 겁니다. 동사와 접사, 형용사와 접사 다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됐니? 예.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보세요. 그래서 소설을 만드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고요? 2가지. 됐습니까? 질문 잘했어요. 됐습니까? 예. 왜냐면은, 다른 친구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알겠어요? 예. 본인이 모르는 건 다른 친구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그러면은 관형격 조사라는 것이 있더라. 관형격 조사는 앞에서 이야기했잖아. 뭐밖에 없다고요? 의.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격 조사가 있는데, 아이고야, 얘는 너무나도 많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간단하게 익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뭐가 있냐 그러면은 혹격 조사라는 것이 있어. 호라는 건 뭐냐 하게 되면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선생님, 우리 문장 성분에서 호라는 게 있나요? 에이, 호라는 거 없어요. 됐습니까? 예. 혹격 조사는 나중에 일단은 뭐 있느냐 하게 되면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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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상규야, 수비나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에 뭐 나오는 거야? 체형 갖다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예. 근데 얘들은 나중에 문장 성분에서 뭐가 되냐 하게 되면은 독립어가 됩니다. 됐습니까? 예, 독립어가 된다. 그래서 그냥 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혹격 조사라고 이야기해. 됐니? 자, 요게 답니다. 그럼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될까요? 그렇지. 부사격 조사라고 익히면 돼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주격 조사 이가 됐습니까? 깨서. 그 다음 복격 조사 이가, 그죠? 그 다음 이다, 다, 의, 그 다음에 야. 이걸 제외한 웬만한 나머지는 전부 다 90% 이상 뭐가 된다고? 다 부사격 조사로 보시면 돼요. 그럼 다시 갑시다. 체온 뒤에 부사격 조사 갖다 붙게 되게 되면은 걔들은 문장 성분이 전부 뭐가 된다고요? 그렇지. 부사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겠니? 자, 그런데 요거 하나만 좀 하고 갑시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요 예문 잡을게요. 예. 이번 전시회는 됐습니까? 예. 우리 학교에서 주관하였다. 됐습니까? 라는 것과 됐니? 예. 그 다음에 수학 여행은 됐나요? 예. 우리 학교에서 그죠? 우리 학교에서 예. 출발한다. 됐습니까? 예. 라는 문장이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됐니? 오케이. 자, 여기 나와 있는 2번이라는 거 물어보겠습니다. 문장 성문에서 뭐가 된다고요? 관형어 맞겠죠? 그죠? 예. 왜요? 2번이 뒤에 뭘 꾸며주고 있으니까? 전시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그죠? 예. 근데 물어보자. 얘 어떻게 해서 관형어 됐다고? 그렇죠. 2번이 전시를 꾸며주니까 일단은 문장 성문은 관형어야. 근데 지금 뒤에 조사 없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런 다음에 여기에 니은이, 그럼 관형의 의미 아닐까?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의미라면은 이버가 뭐가 되겠어요? 어간이 되겠죠? 근데 어간에 이보다라는 용어는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 뭘로 보면 된다고요? 그냥 관형사가 관여가 된 케이스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전시회 뭐가 된다고요? 체온 명사가 되겠죠? 는 뭐가 된다고요? 주격 보조사. 그럼 얘 문장 성문 뭐가 된다고요? 주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우리 문장 성문 뭐가 될까요? 자,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학교. 이래 될까, 이가. 그죠? 조사는 뭐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생략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얘 뭐가 된다고요? 관형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까? 예. 품사로 따진다 그러면은 체언이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학교에서 됐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얘 부사어입니까? 부사어입니까?
저 앞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제외하고 나면 전부 다 뭘로 보면 된다고요? 부사격 조사를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지. 그죠? 예. 그럼 얘 부사로 보면 되겠네 라고 하는 순간 틀립니다. 됐나요? 왜 그러느냐 하게 되면 자, 주격 조사 가운데서 잘 쓰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게 되면은 에서입니다. 됐습니까? 예. 에서. 됐니? 에서가 99%는 부사격 조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쓰지 않는데 주격 조사에서도 모양이 똑같은 에서가 있습니다. 됐나요? 예. 무슨 얘기 알겠어? 지금 여러분들 표에 보게 되면 하나 적어 놓은 거 있었죠? 그죠? 제일 위에 보게 되면 주격 조사에서 제일 끝에 뭐가 있어요? 에서라고 돼 있죠? 그래, 그거 별표 쳐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에서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부사격 조사로 보는데 아니에요. 에서가 주격 조사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근데 그게 주격 조사인지 부사격 조사인지는 어떻게 파악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자, 이때 에서가 만약에 주격 조사라고 한다 그러면은 주격 조사 다른 것하고 한번 바꿔가지고 보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됐니? 그래 봤더니만 여기에서 내가 가를 갖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어때요? 이번 전시회는 우리 학교가 주관하였다.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 본다면 이때 에서를 뭘로 본다는 거야? 그래, 주격 조사를 본다는 거야. 그럼 밑에 에서도 한번 봐볼게요. 얘 가로 바꿔볼게요. 수학여행은 우리 학교가 출발한다. 돼, 안 돼요? 안 되죠.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때 에서는 부사격 조사인 것이고요. 됐습니까? 가가 안 되고. 그럼 다시 이때 에서는 부사격 조사니까 학교에서는 문장 성문에 뭐가 된다고요? 부사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요거 조심해 주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조심해야 될 거 또 봅니다. 예. 자, 또 하나. 자, 보세요. 예. 우리 학교는 이웃 학교에게 축구를 3대 0으로 이겼다라는 것과, 그죠? 예.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포스트 구어가 있더라. 됐니? 예. 얘를 기역, 얘를 니은이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자, 자네. 예. 자, 기역과 니은 가운데 틀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나요? 자네, 기역과 니은 가운데 틀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뒤에 있는 친구, 예. 기역과 니은 가운데에서 잘못된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게 있나요? 혹시, 기역에, 에게, 얘만? 그거 왜 잘못됐어요?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됐니? 바로 부사격 조사의 에게와 에의 쓰임입니다. 이때까지 시험 문제 2번 나왔습니다. 됐니? 작년 3월달 모의고사에 나왔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됐니? 예. 부사격 조사의 에게와 에의 쓰임 차이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정명사 뒤에는 에게를요. 됐습니까? 예. 무정명사 뒤에는 에를 씁니다. 선생님, 명사에서 유정명사, 무정명사 안 가르쳤잖아요. 예. 왜냐하면은 이거 하나 때문에 이걸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 됐습니까? 예. 이건 간단하게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정명사는 뭐냐 하게 되면은 유라는 것은 있다라는 것이고요. 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뜻, 쪼꼬빠이. 에이, 그렇게 하면 이것도 해석하기 좀 이상해. 뭐냐? 살아있는 것. 아, 그렇게 해도 또 이상할 것 같아. 그래서 이때 정을 내가 뭐라면은 심장 이렇게 얘기합시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심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명사. 됐습니까? 예. 그때는 뭘 쓴다고요? 에게를 쓰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무정이란 건 뭐예요? 그러면 심장이라는 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럼 다시 역으로 심장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 바로 동물이나 곤충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겠지. 그죠? 예. 됐나? 근데 이제 식물은 어디에 속할까요? 유정명사가 아니라 무정명사에 속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럼 이제 봐봐요. 우리 학교는 이웃 학교에게 축구를 3대 0 했다. 자, 이 이웃 학교는 심장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그럼 에게가 아니라 뭘 써야 된다고요? 에,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웃 학교에 축구를 3대 0으로 이겼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럼 자, 이제 다시요. 꽃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됐나요? 예. 심장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애계가 아니죠. 뭐가 된다고요? 예. 꽃들의 희망을.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되겠니? 근데, 자, 요런 거 어떨까요? 요거 애계를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는데? 자, 이러면 돼요. 우리 집에 키우고 있는 고양이 이름이 꽃들이에요. 이제 이해되겠니? 우리 집에서 키우고 있는 고양이 이름이 뭐라고요? 꽃들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꽃들에게 먹이를 줘서 희망을 줄 거야. 이지랍니다.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가능합니다. 이제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동물에게, 사람에게, 철수에게, 김쌤에게 앞에 나왔는 체언들은 전부 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심장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니? 그러면은 얘도 굳이 우겨가지고 에게라는 것을 쓸 수 있다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니? 얘들이 사람 이름이어야 되겠죠. 뭐. 그죠? 이웃 학교라는 사람은, 아니, 우리 학교라는 사람은 됐습니까? 예. 이웃 학교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죽을 사람. 이러면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서, 자,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그죠? 예. 이웃 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과연 있을까? 없겠죠. 됐습니까? 예. 근데 짚는가 얘기해 줄까요? 1990년대 나온 영화 가운데에서 늑대와 추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그 남자 주인공, 됐나요? 예. 남자 주인공 그 영화에서 이름 혹시 압니까? 모르죠? 그 영화에서 그 남자 주인공 이름 뭐냐 하게 되면은 주먹 쥐고 일어섭니다. 됐나요? 주먹 쥐고 일어섭니다. 됐니? 거기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이름은 뭔지 압니까? 예. 부엌에서 밥하는 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주먹 쥐고 일어서가 부엌에서 밥하는을 사랑했다. 이런 얘기합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됐니? 예. 거기 보게 되면 사람 이름이 그래 나옵니다. 희한하게도. 그죠? 그게 인디언식 이름 짓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인디언 마을에서, 그죠? 예, 우연찮게 있다가, 그죠? 거기에 있는 한 여인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리고 늑대와 추물이라는 것도 또 이름입니다. 됐니? 예. 그래서 주먹 쥐고 일어서 늑대와 추물, 그죠? 예. 전부 다 밥을 짓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죠? 그냥 웃고 넘기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미안한데 내가 웃자고 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죽자고 나를 보내요. 아, 이게 참 이런 경우가 있다니, 그죠? 예. 자,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격조사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뭘로 보시면 된다고요? 부사격 조사를 보면 된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러면 어떨까요? 집으로 가자 할 때 집으로. 문장 서문 뭐가 될까요? 부사가 되겠죠? 왜? 으로라는 것은 다른 데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걔 부사격 조사입니다. 그래서 걔는 문장 서문 뭐라고요? 그래, 부사어. 이래 되겠죠. 이제 이해되겠니? 예. 그럼 이래 봅시다. 아버지는 할머니께 용돈을 드렸다. 아버지는 문장 서문 된다고요? 주어. 됐습니까? 할머니께 부사어잖아요. 왜? 깨. 뭐 했어? 앞에 내 스스로 안 해놨잖아요. 그럼 뭐야? 부사격 조사잖아요.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그럼 다시요. 상규와 지영이는 사귄다. 됐습니까? 예. 상규와 와. 상규와 지영이는 사귄다. 와. 그렇죠. 부사격 조사죠. 됐습니까? 앞에 내 설명 안 해놨잖아요.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예.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부사격 조사 쉽게 외우는 방법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나머지 걸 외워주면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된다고? 다 부사격 조사다. 이래 보시면 돼요. 됐나?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됐습니까? 5번째. 뭘 살펴볼 것이냐? 아하, 독립원이라는 거. 됐니? 예. 5번째. 독립원이 있는데, 독립원은 하나밖에 없어. 뭐라고요? 감탄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겠니? 예. 독립원에는 뭐 있다고요? 감탄사라는 것이 있더라. 됐니? 예. 그럼 감탄사 어떤 것이 있는데? 잘 알잖아요. 아, 오, 예! 됐습니까? 예? 전부 다 이거 뭐예요? 다 감탄사인 겁니다. 됐어? 예. 그런데 이건 다르죠. 앞에 혹격조사, 아, 야와는 다릅니다. 됐나요? 예. 얘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 뭘 가져온다고요? 체온을 가져오기 때문에요. 근데 얘들은 그거 있어 없어? 없잖아요. 아, 오, 예. 이거 아닙니까? 이제 이해되겠니? 예. 그런데 요거 잠깐만요. 자, 독립어는 나중에 문장 성문에서 뭐가 되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독립어가 됩니다. 됐습니까? 독립어가 됩니다. 됐어요? 예. 그런데 재밌는 것은 독립어는 감탄사밖에 안 되냐 하게 되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할게요. 모든 품사는 됐습니까? 예. 모두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독립어가 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런데 자, 물어볼게요. 우리 품사 가운데서 단독 사용 불가능한 품사 2개 이야기해 보자. 그렇죠? 의존명사와 그렇지, 조사. 됐습니까? 예. 그거는 뭐 한다고요? 제외입니다. 됐어요? 예.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자, 우리 명사, 그죠? 예. 책상. 그게 독립이 될 수 있느냐? 한번 보세요. 책상. 너는 내 인생의 동반자야. 맞습니까? 예. 너는, 됐습니까? 주어가 되겠죠. 그죠? 내 인생의, 내 관형어 되겠죠? 인생의 또 관형어 되겠죠? 동반자야, 서술어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제일 앞에 나오는 책상은 뭐라고 이야기할 건데? 그죠? 예. 그럼 걔는 뭐예요? 독립어잖아요. 근데 품사는 뭐죠? 명사잖아요. 됐습니까? 아름답다. 자, 품사 어떻게 되지? 형용사죠. 아름답다. 저기 저 떠오르는 태양은 너무나 아름답다. 그럼 제일 앞에 나와요. 아름답다는 서술어라고 얘기할 거야? 아니죠. 그게 뭐라고요? 독립어죠. 근데 품사는 뭐가 돼요? 형용사죠. 됐습니까? 예, 됐나? 새 신을 신고 날아보자. 됐습니까? 강조하는 용법 아이가. 그럼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새는 뭐라 볼 건데요? 관용어로 볼 거야? 아니죠. 새 신을 신고 있는데 이때 새는 뒤에 채는 꾸며주지도 않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독립어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단독 사용할 수 없는 의존 명사, 그죠? 그다음 조사. 얘들 제외한 모든 것은 다 뭐가 될 수 있다고? 그래, 독립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됐니? 예, 됐어요. 예. 근데 그 시험이 나오냐? 에이, 시험에서 안 나와. 됐습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나? 예,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봐봐요. 예. 우리 품사 이제 총 몇 개가 있는지. 자, 지난 시간에 몇 개 있다 그랬어? 자네? 8개 있다 그랬니? 그렇죠. 자, 이제 한번 가봅시다. 체언에 어떤 것이 있다고요? 명사, 대명사, 수사. 됐습니까? 용언에 어떤 것이 있다 그랬죠? 동사, 형용사. 그죠? 수식어에 어떤 것이 있죠? 관형사, 부사. 맞습니까? 관계어에 어떤 것이 있죠? 조사. 끝이가? 아니죠. 독립어의 감탄사.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 품사는 총 몇 개가 있어요? 9개. 이러잖아요. 됐습니까? 이제 헷갈릴 필요가 없죠. 머릿속에 딱 떠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첫 시간 내 품사 몇 개 있어? 라고 물으니까 그죠? 예. 8개. 8개? 9개. 9개? 그죠? 8개. 그죠? 예. 그렇잖아요. 이제 확실하게 9개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재밌는 거. 자, 우리 품사 가운데 지금 전치사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어에 전치사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됐니? 자, 접사 지금 내가 9개 품사 속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왜 안 들어갈까요? 얘기했잖아요. 우리 품사는 뭐라 했어요? 단어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었더라. 그럼 접사는 뭐가 아니라는 거야?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중에 별도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겠니? 되겠어요? 오케이. 됐습니까? 몇 분 남았습니까? 지금? 예.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예. 자, 챕터 두 번째. 15분이나? 오케이. 자, 챕터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됐나? 예. 자, 문장 성분에 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됐습니까? 문장 성분에 관한 이야기. 됐니? 예. 자, 그러면서 보자. 예. 문장 성분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문장을 이루는 요소에, 그죠? 예. 그것에 뭐라고요? 성분을 이야기하는 거다. 앞에 품사는 뭐였어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말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겠잖아. 그럼 문장 성분은 뭐야? 문장을 이루는 요소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됐니? 그러면서 내가 또 하나 이야기해 봅시다. 자, 요거 볼까요? 주제문 해놓고 내가 글을 쓴다. 그죠? 예. 그래서 주제문을 뭘 잘 볼까? 청소년의 우울증의 원인과, 예. 그 해결책 이렇게 해볼까? 예. 자, 뭐 의는 빼나옵시다 이거는요. 너무 의는 많이 나오니까 청소년 우울증의 원인과 그 해결책 됐습니까? 예. 자네한테 물어보자. 요거 주제문으로서 괜찮을 것 같아요? 안 괜찮을 것 같아요? 뒤에 우리 학생? 요거 주제문으로서 괜찮을 것 같아요? 안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래 글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뒤에 괜찮을 것 같아요? 안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자네 이거 괜찮을 것 같으니? 이걸 주제문으로 잡아가지고 자네 괜찮을 것 같아요?
뒤에 우리 여자친구 괜찮을 것 같아요? 자네는? 나는 별로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별로다. 나는 그거 틀렸는 것 같다. 난 틀렸는 것 같다. 아무도 없어요? 10을. 다 틀렸네요. 다 틀렸죠? 혹시 이유하시는 분? 이유하시는 분? 이거 주제물로 쓸 수가 없어요. 왜요? 왜요? 알잖아. 왜요? 달싹달싹 그러잖아. 빨리 얘기해봐. 왜요? 주제가 아니라 내가 뭐라 했어요? 주제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주제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주제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주제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 문장이 돼야 되죠. 문장이. 이거 안 봤어, 이거? 이거 어디 나오는데요? 작문 문제에서 개요의 수정 보완에 관한 문제. 됐습니까? 예. 주제, 주제문, 밑에 개요, 서론, 본론, 결론. 됐습니까? 예. 그렇고, 예, 띡띡띡띡 기억. 됐습니까? 예. 문장이 아니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문장 되게 고쳐준다. 그래서 어떻게 고쳐주는 거야? 청소년 우울증의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자. 됐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바꿔주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방금 전에 왜 얘가 문장이 안 되는 거야? 뭐가 없어서 그런 거야? 그렇죠. 서술어가 없잖아요. 서술어가. 그러면 문장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뭐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서술어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잖아.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문장은 됐습니까? 예. 항상 뭘로 끝난다고요? 서술어로 끝난다. 이렇게 보면 돼. 됐습니까? 마침표 혹은 물음표. 됐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야. 됐니? 그럼 다시 서술어 만들면 몇 가지라고 그랬어? 2가지였잖아요. 그죠?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서술격 조사를 갖다 붙이거나 아니면은 용언의 종결 의미로 끝난다.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됐어? 오케이. 네. 봐봐. 굉장히 쉬운데도 불구하고 이걸 놓치고 들어간단 말이야. 됐어? 그럼 이제 문장 성분에 어떤 것이 있는데? 라고 한다면은 크게 3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첫 번째는 주, 성분, 이제 다 했습니다. 앞에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요거는 간단하게 할 수 있어. 주, 성분. 이때 주라는 건 뭐냐면은 주를 이루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됐니? 예. 그러면서 요걸 가지고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필수 성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거 왜 필수 성분이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문장에서 나왔을 때에, 됐습니까? 문장에서 나왔을 때에 생략할 수 없다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필수 성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니? 예. 우리가 소위 말해 찌개를 끓이는데 거기에다가 소금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됐습니까? 소금 뭐라고요? 필수야. 됐습니까? 예. 마찬가지다. 그럼 찌개를 끓이는데 물 안 넣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물 들어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예. 필수 성분이라고 얘기하지. 마찬가지예요. 필수 성분이라는 것은 뭐 한다고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생략할 수 없다. 됐습니까? 예. 됐어? 문장에 나왔을 때. 그럼 어떤 건데? 라고 한다 그러면은, 자, 갑니다. 첫 번째, 주어. 됐습니까? 예. 두 번째, 보어. 세 번째, 목적어. 됐습니까? 네 번째, 서술어. 됐니? 예. 자, 물어보자. 주어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주어 만드는 방법. 주어 만드는 주격조사 갖다 붙이면 되지. 보호 만드는 방법, 복교조사 갖다 붙이면 되지. 그 다음에 목적어 만드는 방법, 목적격 조사 갖다 붙이면 되겠네. 그죠? 예. 그 다음에 서술어 만드는 방법, 서술격 조사라든가 종교로미를 끝난다. 됐습니까? 예. 그럼 봐봐요. 예. 나는 밥을 먹었다. 됐습니까? 예. 뻔하잖아요. 나는 하니까 벌써 주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밥을 하니까 얘 벌써 어떻게 한다고요? 목적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서술어라는 거 알 수 있잖아. 됐니? 물어볼게요. 여기에 생략할 수 있는 거 있어, 없어요? 밥을 먹었어. 누가 이래 되겠죠? 그죠? 예. 나는 먹었어. 뭐? 이래 되겠잖아요. 그죠? 예. 나는 밥을 어떻게 했는데 이래 되잖아요. 먹었다. 그러니까 나왔을 때 생략할 수 있는 거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좀 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 필수성분이 얘기하는 거야. 또 봐봐요. 얼음이 물이 되었다.
되었다. 됐습니까? 예. 얼음이 하니까 벌써 주어. 됐습니까? 예. 물이 하니까, 예, 뭐라고? 보어. 이래 되죠? 되었다, 서술어. 됐습니까? 예. 생략할 수 있나요? 없죠? 됐니? 예. 자, 얼음이 되었어. 뭘로? 물로. 그죠? 예. 그 다음, 물이 되었어. 뭐가요? 얼음이. 됐습니까? 예. 얼음이, 물이 뭐 되었어. 이래 돼야 되죠. 됐습니까? 생략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됐니? 그런데 여기다가 이래 볼까요? 됐니? 예. 자, 멋진 나는. 됐습니까? 예. 밥을 식당에서 먹었다. 이래 되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럼 물어보자. 이때 멋지다는 건 문장 성분 뭐가 되는데요? 관형어 맞죠? 어떻게 관형어 된 거라고요? 멋지다 용언 어간에다가 뒤에 관형어미 니은이 갖다 붙어서 만들어진 관형어 아니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얘 관형어 될 거고요. 됐니? 그 다음에 식당에서 식당 체연에서 뭐가 된다고요? 부사격 조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 문장 성분 뭐가 된다고요? 부사어. 이제 간단하게 해결되죠? 됐니? 오케이. 그럼 봐봐요. 이때 멋진 나 됐습니까? 멋진 말 이거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요. 됐니? 나는 개인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늘 멋지니까. 됐나? 예. 그런데 여기서만큼 어떻게 한다고요? 생략될 수 있더라.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나는 밥을 먹었어. 식당에서 먹고 싶어요. 됐습니까? 그런데 식당에서 꼭 있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됐습니까? 책상에서 먹을 수도 있고 하면 화장실에서 먹을 수도 있잖아. 됐나? 예. 이해되겠어? 오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럼 이래 되겠죠. 자, 찬 됐습니까? 얼음이 됐나요? 예. 어떻게 물이 되었다. 됐습니까? 그럼 다시 할게요. 이때 찬 뭐가 되는데요? 관형어 맞나? 어때서 관형어 된 건데? 그렇죠. 차다 어간 차에다가 뭐가 또 붙은 거야? 관형어 니은이 갖다 붙은 거잖아요. 이제 쉽게 이해되겠죠, 요거요. 됐습니까? 예. 그럼 얘 관형어인데, 자,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왜요? 얼음은 그 자체로 차가우니까. 됐습니까? 예. 필요 없잖아요. 이해되겠니? 예.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문장이 나왔을 때 생략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문장 속에 들어가야 된다 하면 곤란합니다. 그럼 봐봐요. 주어, 목적어, 얘 보어 없네요. 아이씨. 얘 목적어 없네요. 아이씨.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요 4개의 성분이 반드시 문장을 이런 데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문장에 나왔을 때 그것을 뭐 할 수 없다? 생략할 수 없다.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뭐가 있다고요? 부속 성분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부속 성분이 어떤 것이 있는데? 라고 한다 그러면은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다. 야, 이거 벌써 앞에 다 설명했잖아. 관형어 만드는 방법 몇 가지? 3가지. 됐습니까? 부사어 만드는 방법 몇 가지? 3가지. 됐니? 예. 관형어 만든 방법 3가지 다시 해볼까요? 관형사는 그 자체로 관형어가 된다. 맞습니까? 관형교조사 뭐가 붙었어요? 의가 붙어가지고 관형어가 된다. 맞죠? 예. 그 다음 관형형 어음이 어떤 것이 시작했다고? 대표적인 니은, 은, 던, 리을. 됐습니까? 뭐, 를, 이런 것도 많아요. 됐습니까? 예.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만들어져서 관형어가 된다. 다시 부사어 만드는 방법 몇 가지? 3가지. 부사 자체는 그대로 부사어가 된다. 맞습니까? 예. 부사격조사.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앞에서 말했던 격조사 다 재원하면 전부 뭐가 된다고? 다 부사격조사. 됐습니까? 붙어가지고 부사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 부사형음이 악의 주어가 붙어가지고 부사를 만드는 방법.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얘들은 부속성분이니까, 아, 생략할 수 있네요. 됐습니까? 예,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오해하면 돼요. 반드시 생략한다는 안 됩니다. 됐습니까? 반드시 생략한다는 안 됩니다. 그냥 이래 보세요. 생략할 수 있다. 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은 생략 불가능한 것도 있다라고 봐줘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예. 다시 갑니다. 생략 불가능한 것도 있다라고 봐주셔야 되는 거야. 됐니? 예. 그러면 자, 이제 한번 가볼게요. 다시. 얼음이 물로 되었다. 이렇게 넣읍시다. 됐습니까? 예. 자네야. 예. 자, 문장 성분 해볼게요. 얼음이 주어 맞니? 예. 물로 부사어 맞습니까? 예, 되었다, 서술어. 얘 보호락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예. 왜냐면은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이가, 은는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얘는 로잖아요. 로는 뭐였어요? 앞에 주격조사에도 없었고요. 목적격조사도 없었고요. 복격조사에도 없었고요. 서술격조사에도 없었고요. 관형격조사에도 없었고요. 혹격조사도 없었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부사격조사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부사가 되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봐봐요. 얼음이 되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물로. 그죠? 얘 지금 생략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이때 물로라는 이런 부사어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필수적 부사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 살펴보니까 부사어 가운데 생략할 수 없는 게 있어 없어? 있더라! 라는 거죠. 이제 이해되겠니? 예. 부사어 가운데 생략할 수 없는 것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예. 상관없어요. 예.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다라고 보면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격 조사, 주격 보조드가 다 문장 성분은 뭐예요? 주어. 됐습니까? 예. 마찬가지야. 그럼 다시 갑시다. 필수적 부사어는 시험문에 나올 때 딱 한 번 나옵니다. 뭐 물을 때? 서술어의 그렇죠. 서술어의 자릿수 문제에서만 나오는 개념이다. 그래서 보기 박스에서 부사어 설명하면서 부사어 가운데 생략할 수 없는 부사어가 있다 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필수 부사어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볼 거 없어요. 서술어 자릿수가 관한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필수적 부사어는 서술어 자릿수에서만 여러분들에게 묻고 들어가기 때문이더라 라는 거. 됐니? 예. 자, 서술어 자릿수에 관한 문제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하고 해드리겠습니다. 됐니? 예.